제가 바로 류재현 위원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이 앞서 저희가 말씀 이렇게 나눈 것처럼 탄소를 저감시키기 위한 에너지 분야 쪽에 대한 준비와 대응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심플합니다. 탄소를 줄인다?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에너지원을 줄여야겠죠. 저희가 이제 1차 에너지원을 저희가 이제 주목을 하는데요. 저희가 석탄, 석유, 원자력 이런 것들이 이제 1차 에너지원입니다.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주목하는 것이 석탄, 석유를 줄이고 대신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끌어올리자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생산된 전력은 많은 전력 분야에 또 사용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신재생 에너지를 전기를 만든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근데 어떤 기업들이 글로벌로 이런 실제 진행을 하고 있는지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린 에너지 탑픽으로 뽑고 있는 넥스트 에라 에너지가 대표적인 업체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자회사인 넥스트 에라 리소시스를 통해서 풍력,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 사업을 북미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넥스테라 저도 이제 많이 들어봤는데 이 회사의 뭐 별도 특징이나 투자 포인트를 좀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당연히 재생에너지 성장성이 되겠죠. 재생에너지 사업이 커져야지 그 전력을 이용해서 많은 분야를 친환경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희가 지금 열광하고 있는 EV라든지 ESS 이런 산업들도 절대로 친환경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 에너지의 핵심이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뭐 재생에너지는 근데 다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회사가 또 추구할 수 있는 내지는 투자자분들이 주목할 수 있는 투자 포인트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 최근 들어서 이제 엑슨모빌의 주가를 좀 넘어서기도 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요즘 넥스테라가 좀 주목받고 있는 것은 이제 M&A를 통한 규모의 경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력사와 이제 송전사를 이제 동시에 이제 인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전력사만 인수해서는 이제 시너지가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 전력사끼리 또 전기를 좀 교환을 할 필요가 있어요. 어느 지역은 전기가 모자랄 수도 있고 어느 쪽은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시너지가 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서 원가 경쟁력도 이제 확대됩니다. 또한 이제 안정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배당도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배당 성장률 가이던스를 8% 이상 이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워낙 이제 관련 주가 많습니다만 이제 넥스트 에라 에너지는 사실 엄청나게 변동성이 크진 않아요. 꾸준하게 천천히 오르는 변동성을 피하고 싶은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정리를 해보면 넥스테라는 신재생에너지라는 본산업 측면에 대한 성장성 외에도 M&A를 통한 외형적 성장, 이건 또 비용 효율화로 연결될 수 있고, 특히나 이제 배당 측면에서도 투자를 우리가 검토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네요.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이런 이제 신재생에너지를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또 협력을 할 수 있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있을 것 같은데 또 어느 쪽으로 저희가 또 주목할 수 있을까요? 이제 서플라이 체인으로 말하자면 이제 태양광, 풍력이 이제 대표적인 업체가 있을 겁니다. 먼저 저희는 태양광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들어본 업체 있으실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솔라엣지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네, 솔라웨지가 사실 상당히 직관적이죠. 이름에 솔라도 들어가고. 근데 비슷한 업체이긴 합니다만 오늘 소개를 먼저 시켜드리고 싶은 업체는 엔페이즈라는 회사입니다. 혹시 솔라웨지와 마찬가지로 인버터 업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태양광 인버터는 이제 태양광 발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교류로 전환해주는 부품입니다. 기존에 쓰였던 이제 중앙 집중형 인버터는 태양광 패널 하나에만 문제가 생겨도 전체적인 전력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 분산형 인버터는 전체적으로 초기 비용은 높지만 장기적으로 발전 효율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저희가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결국 산업 주체들도 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경쟁이 심화될 거라고 충분히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데 경쟁 상황은 어떤가요? 특이하게도 사실 이제 성장하는 그런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엔페이즈랑 솔라엣지가 이 주택용 시장의 80%를 이미 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독일에서는 아직 5%, 유럽에서는 5% 미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만큼 또 성장성을 저희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향후에는 이제 상업용뿐만 아니라 유틸리티 쪽으로 시장이 거의 한 두세 배 커지는 그런 시장에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높았던 솔라엣지 그리고 방금 말씀 주셨던 엔페이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 조금 더 선호하는 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해줄 수 있을까요? 뭐 두 업체 다 나쁘진 않습니다만 네. 저희는 엠페이지를 좀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엠페이지요. 그 이유는 ESS 관련 제품 때문입니다. 최근에 이제 ESS 많이 이제 들어보셨겠습니다만 태양광과 관련된 ESS 시장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지난 7월에 이제 엠페이지가 이 관련 제품을 출시를 했고 이 시장에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도 주가가 솔라이츠를 많이 아웃퍼폼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떤가요? 저는 태양광 업체들 말씀해 주셨는데, 전 개인적으로 사실 풍력 회사들 더 좋아하거든요. 왜 멋있잖아요. 이게 사진도 찍으면 멋있게 나오고. 그래서 풍력 업체들도 좀 산업이나 아니면 회사들에 대해서 소개시켜 주신다면. 예, 풍력이 멋있죠. 멋있는데 그거는 이제 가끔 여행 가시는 분들은 멋있는 거고 그 거기에 근처에 계신 분들은 사실 그렇게 썩 달가워하는 건 아니죠. 왜냐면 눈에 잘 보이잖아요. 태양광은 조용합니다. 근데 여기 소리도 좀 나고요. 요즘에 터빈이 엄청 커지면서 이런 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땅덩어리가 큰 나라가 그래서 좀 유리하죠. 우리나라는 벌써부터 해상을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지리적인 좀 어떤 제약 요건이 있다 보니까 조금 성장성이 앞으로 조금 둔화될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물론 뭐 성장성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습니다만 상대적으로 그렇단 말씀이고,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이 이제 발전 단가 하락 속도가 앞으로 좀 더 빨라질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 발전 속도는 조금 태양광이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는 태양광과 같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 풍력이 갖고 있는 게 지리적 한계인 거고 회사는 그래서 해상 위에서 풍력 발전을 많이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죠. 바람은 이제 육지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바다에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풍력의 성장성이 향후에 이제 해상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시장은 25년까지 연평균 한 20% 가까이 이제 성장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바다에 떠 있는 저런 부유식 해상 풍력 같은 경우는 이론적으로 사실 에너지원이 거의 무한하다고 할 수 있죠. 태평양 한가운데서 뭐 바람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걸 또 이제 전기를 어떻게 갖고 오냐 뭐 이건 좀 다른 문제겠습니다만 어쨌든 상당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또한 이제 노후 풍력을 교체해서 효율을 높이는 리파워링 시장도 저희가 주목할 만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상당한 잠재력, 성장력을 갖고 있는 풍력 이걸 담당할 수 있는 글로벌 기업은 어떤 곳이 있을까요? 바람하면 떠오르는 나라가 있다면 우리나라는 제주도겠습니다만 유럽에는 네덜란드, 덴마크 이런 나라가 있겠죠. 역시 이 바람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덴마크에 또 유명 업체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이제 베스타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풍력, 정확히 말하면 육상 풍력 1위 업체입니다. 이쪽에 특화되어 있는 업체이고요. 중국을 제외한 시장에서 육상 풍력 점유율은 약 34%로 지위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매출 증가와 함께 주가도 한 단계 레벨업 한 상태고요. 단 이제 해상에서의 성장성이 약간 의문이었습니다. 육상 전문 업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해상 풍력을 위해서 만든 이제 JV가 있습니다. 미쯔비시랑 그 업체의 지분을 100%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해상도 되는구나 이렇게 되면서 또 시장의 각광을 최근에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점에서 좀 궁금한 게 그 중국 내에서 이제 베스타스가 이제 마켓시가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이제 검토한 것처럼 중국 역시도 사실상 탄소 중립 선언을 했단 말이죠. 그럼 중국 자국 내에서도 이 풍력에 관한 준비나 대응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뭐 저희가 중국 하면은 엄청나게 막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 지금도 탄소 배출 1위 국가긴 합니다만 재생에너지에 별로 관심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재생에너지 시장은 상당히 중국에서 더 발전 속도가 빠릅니다. 아까 이제 시진핑 이제 뭐 2060년 탄소 중립 이 얘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만큼 재생에너지에 대한 열망도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중국 풍력 시장에서 말씀드리면 여기서는 또 1위 업체가 또 금풍각이라는 회사입니다. 신규 연간 32기가 되는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35%에 달합니다. 최근에는 터빈뿐만 아니라 이제 알짜 사업인 풍력단지 조성 및 운영 사업에도 뛰어들었는데요. 여기서의 GP 마진은 한 60%에 달하고 있죠. 60%요? 이게 실제 실현 가능한 숫자인가요?
이 사업군은 사실 투자가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는 사업입니다. 역시 소프트웨어 산업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 노하우죠. 그리고 효율적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 업체 대비 효율적으로 바람을 활용하는 기술과 노하우가 있다면 가능한 사업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마진을 계속 향유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박연주 위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렇게 결국은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전기 자체를 클린하게 만드는 거에 대한 지금 준비가 글로벌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생산 과정에서 이를테면 정유나 화학 같은 네. 생산 시설에서는 탄소 배출이 불가피한데 네. 이쪽에서는 어떻게 대응이 되고 있나요? 네, 일단 화학업체들이 1차적으로는 말씀하셨듯이 에너지원을 신재생원으로 바꾸는 아리백 같은 시도들을 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말씀처럼 공정상에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CO2가 배출이 되기 때문에 공정을 좀 효율화한다거나 촉매를 좀 바꿔준다거나 이런 기술적인 변화, 그리고 나오는 탄소들을 또 포집하고 사용하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뭐 그게 뭐 단기간 내에 좀 뚜렷하게 좀 성과를 보이기는 약간 좀 제한적인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혹시 이런 이제 철강, 정유화학 기본적으로 탄소를 많이 배출시키고 그리고 그런 생산 설비를 돌리기 위해서 전기를 또 재생에너지로 불가피하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이쪽에서 이런 필요 전기들을 다 재생에너지로 충당이 가능할까요? 일단 딱 보면은 뭐 공정을 전기로 직접 이렇게 사용하는 예를 들면 철강 산업에서의 전기로 정도 빼고는 사실 직접적 연결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재생에너지로 사용된 전력을 다른 분야의 탄소 제거에도 좀 이용해 보자 해서 나온 개념이 이제 P2X라는 개념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P2X는 솔직히 생소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P라는 것은 이제 파워, 전력을 의미하고요. X라는 것은 이제 많은 이제 응용 범위를 의미한 것이죠. 뭐 P2G라고 저희가 이제 부르는 분야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전력을 이제 수소나 이런 가스로 만들어서 이제 뭐 천연가스 망에 좀 집어넣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천연가스망을 좀 효율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분야도 있고요. 그 다음에 P2C나 P2L 뭐 이런 쪽도 있습니다. 여기서 L은 리퀴디티, 액체를 의미하고 C는 케미칼을 의미합니다. 너무 어려운 내용인데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시간 할애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P2X 그러니까 파워에서 다른 쪽으로 이제 전이가 되려면 저희 이제 그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데 들으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그 매개체는 이제 수소입니다. 그래서 빠른 이해를 위해서 제 표를 보시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P2G는 이제 가스를 만드는 것이고요. P2 이제 L 같은 경우는 액체 즉 연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수소와 이제 탄소를 결합하면 합성 연료 즉 뭐 디젤이라든지 메탄을 만들 수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만들어진 연료를 다시 이제 실제로 이제 비행기 이런 데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또 이제 연소가 되면서 탄소가 나오겠지만 이제 그러한 탄소를 없애서 만든 거기 때문에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죠. 현재 기술로는 사실 비행기를 예를 들면 저희가 미국을 간다고 했을 때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뭐 드론을 타고 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뭐 몇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는 이런 P2X 기술이 이제 적극적으로 쓰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P2C 뭐 이런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은 이제 뭐 철강업에서 조금 더욱 더 이제 탄소를 좀 줄이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분야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서 좀 더 들어가 보면 이 P2L이라는 개념이 좀 아직도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을 또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철강 쪽에서 좀 드라마틱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요즘 이제 다른 이제 유럽 철강사들이 좀 적극적으로 여기서 이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전력으로 생산된 그 재생에너지를 만든 전력을 수소로 만드는데 그 수소를 예를 들면 철강 산업에 이용한다고 보실 때 코크스를 많이 이용을 하죠. 보통은 그래서 코크스 때문에 사실 탄소가 많이 나옵니다.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한 10% 가까이가 이제 철강에서 나오는데 그런 이제 코크스를 수소로 대체한다고 했을 때 거의 탄소를 98% 줄일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상당히 다른 산업까지 이제 파급 효과를 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열심히 적어가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의문이 좀 생기는데요. 왜냐하면 태양광이나 아니면 풍력으로 애써 재생에너지를 만든 다음에 이걸 다시 수소로 만든다는 지금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에너지를 변환하면 사실 손실이 발생하는 건데 왜 이거 낭비 같은데요? 사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에너지는 그 형태를 변환할 때마다 이제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기 마련이고, 예를 들면 이제 전력을 수소로 만들었다, 다시 그걸 수소로 만드는 전력으로 만드는 개념이 예를 들면 수소 연료전지라든지 전기 수소 연료차인데, 뭐 앨런 머스크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비슷하게 뭐 수소는 참 바보 같은 짓이다. 앨런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EV, 그러니까 전기차 개념에서는 사실 그냥 만들어진 전력을 수소로나 이런 걸로 안 바꾸고 바로 쓰면 되니까 효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요.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P2X의 개념을 생각한다면, 그래서 직접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없는 많은 분야를 이제 가정해 본다면 꼭 그렇진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용처를 다양화하기 위해서 수소로 전환이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그 수소가 그 매개체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럼 그 다양한 확장 가능성이 있는 수소 이건 어디에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예,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철강 산업 대표적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분야는 이제 수송과 저장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따 또 뭐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모르겠지만 이 에너지를 좀 저장하는데도 그 수소가 적당히 유용하게 쓰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류 의원님은 정말 수소를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소가 정말 만능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혹시 문제는 없는가요? 수소를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첫 번째 이제 해결 방법입니다. 뭐 좀 만능이냐 뭐 이렇게 뭐 제가 수소 담당이니까 뭐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뭐 만능이라고 저는 생각도 듭니다. 어느 정도는. 근데 말씀하셨듯이 이제 수소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만들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수소를 더 싸게 만들 수 있느냐 얼만큼, 그게 이제 앞으로의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수소가 또 이게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또 비용이 많이 다르죠. 그렇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친환경적으로 수소를 만드는 방법은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수전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여기는 이제 비싼 전력이 들어가겠죠. 이거를 뭐 석탄으로 만든 전력으로 수소를 만든다?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만큼 오염이 발생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재생에너지를 꼭 이용해야 되는데, 이제 재생에너지 단가가 싸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소도 이제 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재생에너지가 이제 생산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수소 제조 단가도 많이 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류 의원님, 그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은 수소가 뭐 싸진다, 뭐 경제성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연결고리가 어떻게 이어지는 거죠? 재생에너지를 많이 생산하면은 그만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잉여 전력이 생깁니다. 항상 그 생산된 전력을 이제 저희 전력 계통에 이제 사용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전력을 이제 생산을 멈춰야 됩니다. 저희가 그걸 영어로는 커테일먼트, 뭐 발전 제한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 그거를 이제 가동을 중단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이제 수소를 만들면, 그러니까 수소 에너지 저장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개념이죠. 그렇게 되면 사실 어차피 버려지는 걸로 만드는 수소기 때문에 한계 비용이 상당히 낮아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또 이제 배터리 업종을 같이 보고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사실 최근에 또 ESS, 그러니까 리튬이온 ESS로 약간 뭐 태양광이나 풍력에서 남는 전력을 또 저장하는 것도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좀 잉여 전력 문제도 좀 해소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박 의원님이 이렇게 지적하실 걸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ESS 어떻게 보면 두 개 다 ESS죠. 사실 ESS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뭐 물리적인 ESS도 있고 화학적인 ESS도 있고 지금 배터리로
하는 그런 ESS 상당히 많이. 두 개 다 이제 다른 이제 형태의 ESS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현재 재생에너지 어떤 환경에서는 배터리 ESS가 맞는 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직은 잉여 전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근데 제가 계산을 해보면은 향후에 이제 글로벌 재생에너지 비율이 1%씩 늘어날 때 한 6,000기가 정도의 어떤 잉여 전력이 생길 것 같은데요. 지금 ESS로 어느 정도 그게 흡수가 가능하냐면 0.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이제 ESS는 엄청 커지겠죠. 배터리도 10배 커진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5년 안에 맞죠? 그럼 그렇다 하더라도 뭐 한 1, 2%밖에 흡수를 못 하죠. 재생에너지는 계속 높아지니까 결국은 더 많이 더 오래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볼 때 수소가 유력한 대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언뜻 듣기로는 그 수소의 저장 가능한 능력 때문에 뭐 장거리 수송 같은 경우는 더 수소가 유리했다는 것들을 제가 확인한 바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수소 ESS라는 개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배터리 기반의 ESS보다 훨씬 더 탁월한 장점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아까도 이제 수송의 개념에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배터리로 예를 들면 에너지를 전력을 저장하면 그걸 수송하기 힘듭니다. 너무 무겁기 때문이죠. 특히 장거리는 더 힘들고요. 근데 수소는 가볍습니다. 액화하면은 엄청나게 이제 부피가 줄어들기도 하고요. 에너지 밀집도가 급격하게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수송이 가능해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육상에서는 뭐 파이프라인 수송도 가능하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 수소 자체가 또 하나의 거대한 또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도 전망이 가능하겠군요. 그렇죠. 저는 이제 미래에는 수소가 지금의 이제 천연가스 같은 이제 하나의 큰 상품 카테고리를 형성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를 액화하거나 이제 유기화합물로 만들어서 이제 운반하게 되면 지금 이미 그런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일본 같은 경우 액상으로 이제 수소를 들어오자 이런 프로젝트가 이미 실증 돌입을 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현대차에서 이제 암모니아 형태로 이제 호주에서 들여오자 뭐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도 사실 천연 자원도 이제 화석 연료 자원도 많지만 이제 재생에너지 자원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수소로 갖고 와야 되는데 그 형태를 이제 암모니아로 만드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제 수소가 좀 장점을 가진 것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P2X 이 개념을 배터리에서는 전혀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소는 조금 더 저희가 진지하게 다뤄야 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수소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즉 수소를 어떻게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지를 이제 확인하려면 그 수전의 업체 이런 쪽에 대한 투자기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죠. 수전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광산업체가 자원을 캐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해석하시면 되겠죠. 새로운 하나의 에너지원을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5년 내 시장 자체 10배 정도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수백억 달러 시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주요 플레이어는 이제 영국의 이제 ITM이라든지 뭐 프랑스 맥파이, 독일의 지멘스 그리고 캐나다의 이제 하이드로제닉스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아직은 크게 이익을 창출하는 업체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익을 창출하는 게 조금 시간적으로 걸린다 치면은 뭐 당장 우리가 주목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인가요? 사실 지금 주가는 뭐 다들 많이 좋아요. 주가는 계속 좋은데 사실 이제 펀더멘털 관점에서 봤을 때 이익이 나지 않는 업체 뭐 투자하기 좀 꺼려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업체는 이제 커민스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사실 트럭 디젤 분야에서 1위 업체인데 엔진이죠. 사실 100년 가까이 되는 회사고 세계 최초로 디젤 엔진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언뜻 보면 이제 친환경 업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제 이 업체가 친환경을 변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캐나다의 하이드로제닉스라는 업체도 최근 19년에 이제 인수를 했고요. 그 기술을 바탕으로 지금 수소 열차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상용화 직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수소 파워트레인을 기반한 이제 수소 트럭도 최근에 시운전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이 회사의 이제 에비타 마진을 한번 보시죠. 거의 이제 15% 이상이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30억 달러에 달하는 이제 영업 현금 흐름이 이제 창출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다른 수전 업체와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업체들은 계속 이제 펀딩을 받아가면서 이제 투자가 이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업체는 기존의 사업에서 나오는 풍부한 현금 흐름으로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수소 에너지 뭐 이런 표현보다는 수소 경제란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만큼 파급 효과가 광범위하다는 뜻이고요. 과장되게 말씀드리면 수소 에너지 전환은 이제 뭐 수소차가 좋네, 뭐 전기차가 좋네, 뭐 이런 논란을 더 넘어선 하나의 큰 인류의 어떤 에너지 전환을 위한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이 카본 프라이싱, 탄소를 저감시키기 위한 글로벌 공조로서 이 에너지 분야에 실제 대응과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의 흐름은 더 이상 이제 막을 수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태양광 관련해서는 넥스테라, 그리고 인버터 관련해서 엠페이즈, 그리고 베리타스가 이제 풍력 쪽에 대한 글로벌 또 투자 유망한 기업으로 말씀해 주셨고, 특히나 말미에 이제 재생에너지와 이제 서로 보완적 성격의 수소 시장을 또 말씀해 주셨는데, 이쪽에서는 커민스라는 회사를 주목하십사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